나토 내부에서 치명적인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약 5천 명의 미군을 독일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고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워싱턴과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 최근 들어 가장 큰 군사적 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 내 미국의 존재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에는 미국의 주요 군사 거점 중 하나인 람슈타인을 포함해 미국 본토 밖에서 미군의 군수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기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미 국방부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그리고 밀손 알비스의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단순한 병력 감축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인들에게 미국이 더 이상 혼자서 동맹을 지탱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동맹은 워싱턴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위기가 닥쳤을 때는 거의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철수는 독일에 주둔 중인 3만 6천 명 미군 중 약 14%에 해당합니다. 이 미군 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것으로 유럽, 중동,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충격은 이란과의 전쟁을 둘러싼 몇 주간의 긴장 끝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서 특히 나토 동맹국들의 지지를 요구했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는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중동과 관련된 작전에서 시칠리아의 시고넬라 기지를 미군 항공기가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도 트럼프가 기대했던 것처럼 워싱턴의 길을 열어주지 않은 국가들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이것을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던 시기에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단순한 병력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트럼프는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동맹을 지탱하는 군사 구조 내에서 실제로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려면 미국 정부는 워싱턴에서 정치적, 법적 장벽에 부딪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미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압력이 심해질 때 미국도 유럽에 대한 보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대륙에서 미국의 군사 주둔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람슈타인은 지휘, 수송, 통신, 신속 대응의 중심지로 기능합니다. 독일 방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람슈타인은 여러 전선으로 병력, 항공기, 장비, 정보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5천 명의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결코 작은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해외 군사력을 지탱해온 체계에 대한 신중하게 계산된 축소입니다. 나토는 피해 통제를 시도했고 워싱턴과 철수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의 국방 투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핵심 주장을 확인해주기 때문입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수년 동안 더 많이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워싱턴이 계속해서 군사방위에 가장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과 안보에 GDP의 5%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2035년까지 기다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답을 원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그 균열을 드러낸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이 기지, 경로, 정치적 지원, 해군 주둔을 필요로 했을 때 유럽의 일부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는 나토를 유럽인들이 보호를 받을 때만 편한 동맹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답을 요구할 때는 느리고 머뭇거렸으며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미국의 이란 위기 대응을 비판한 이후 더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제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는 워싱턴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독일이 미국의 노력 자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은 이후 철수를 발표하며 이 결정이 유럽 내 미국의 군사 태세를 재검토한 뒤에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에게 계산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돈을 쓰고 보호하고 무장을 시키고 수송하며 주요 위험을 감수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워싱턴은 무기와 자금, 전략적 지원을 쏟아봐 부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보장을 요청했을 때 미군은 유럽 땅에 주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과 직접 충돌했을 때 주요 동맹국들은 거리를 두거나 비판하거나 기지 사용을 제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외교적 의견 차이를 신뢰 위기로 바꾼 지점입니다. 나토는 1949년 냉전 초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12개 창립국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동맹에는 32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나토의 논리는 항상 명확했습니다.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 즉 제5조로 알려진 조항은 역사상 단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 이후였습니다. 즉 나토의 최고 조항이 발동된 것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점이 트럼프의 발언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은 의회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미군의 주둔과 미국의 보장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완전한 동조를 요구할 때 많은 유럽 정부들은 신중하게 경제적 계산과 자국 사회가 인기 없는 전쟁에 휘말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응합니다. 그 결과 동맹은 여전히 명목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유럽이 스스로의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대응하려고 합니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철수를 예견된 일로 받아들이며 베를린이 자국 군대를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군사력을 재건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출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업, 탄약, 병사, 지휘, 수송,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움직이는데 익숙한 유럽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스크바에게는 이 소식이 전략적입니다. 나토를 상대로 총 한 발 쏘지 않아도 러시아는 자신의 최대 군사적 적수가 내부 갈등에 빠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맹이 단결력을 잃으면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압박도 달라집니다. 미국이 독일에서 철수한다고 해서 전쟁이 즉각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워싱턴의 우선순위가 유럽에서 중동, 인도 태평양 혹은 미주 대륙 자체로 옮겨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이징에게도 그 신호는 강하게 전달됩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 사이의 모든 균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신속하게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이 기지, 지출, 정치적 지원 문제로 나토 동맹국들과 다툰다면 베이징은 미국의 동맹 체제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맹 체제가 약화될 때 전략적 경쟁자들은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이 사례는 수에즈 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1956. 그 해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가말 압델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후 이집트를 상대로 진격했습니다. 이 위기는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 깊은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런던과 파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토 자체도 역사에서 수에즈 사태가 동맹국들 사이의 정치적 협의 부족과 분열을 드러냈다고 인정합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동맹국들이 위기 전에 전략을 조율하지 않으면 위기 이후 동맹은 더 약해집니다. 다른 나라들의 최근 사례들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의 철수가 동맹국들로 하여금 급히 대피 작전을 벌이게 했고 그들의 물류 의존성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은 더 큰 자율성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무기, 정보, 그리고 리더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과의 위기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은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높아질 때마다 항상 워싱턴을 따를 의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틈을 러시아와 중국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힘은 단지 비행기와 군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5,000명의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토의 종말은 아니지만 동맹국들을 지탱해온 정치적 협정에 큰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나토는 병력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에게 더 많이 지출하고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동조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일부 보호를 잃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게는 이 메시지가 불편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좀처럼 없는 빈틈입니다. 결국 일어난 일은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미국은 나토의 주요 유럽 영토에서 군사적 존재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동맹국들에 대해 느끼는 좌절감 때문입니다. 워싱턴에 따르면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지만 막상 지원할 때가 되면 주저합니다. 그래서 이번 철수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외교적 위기를 실제 단절의 신호로 바꿉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